머물러 있어도 우리 면역이 강하고 그 환경 자체가 증식을 못할 환경이면 머물러 있기만 하고 병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칸디다증도 마찬가지로 덥고 습한 날씨라든지 꽉 조이는 속옷이라든지 위생불량이라든지, 자, 그래서 진균이 무좀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데, 이때 일으키는 병은 크게 세 종류예요. 백선증, 칸디다증, 어루러기. 그런데 이게 균의 종류가 달라요. 백선을 주로 일으키는 경우가 칸디다를 일으키는 병, 어루러기를 일으키는 균이 곰팡이 균의 종류가 좀 달라요. 백선증은 피부 사상균이 주로 일으키는 병이에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감염되는 표재성 감염이라든지 머리, 몸, 사타구니, 손발톱, 얼굴 등에 감염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무좀이라고 하면 백선증이 예, 제일 많아요. 네. 그게 무좀이에요. 네. 백선증이.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이게 많죠. 발가락 사이가 벗겨지면서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자꾸 벗겨지는 사람들의 발 닦는 특성을 보면 깨끗이 나중에 안 말려. 아, 네. 그래서 무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말리듯이 네. 발가락을 말려야 돼. 손발을 닦은 다음에 발가락 사이를 좀 말려줘야 돼. 헤어드라이처럼 이런 드라이어로 발가락을 말려주면 무좀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헤어드라이로 한번 저도 발가락 사용해보라고. 근데 오히려 저는 안 좋았던 게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면 좋은데 따뜻한 바람으로 하니까 오히려 땀이 나가지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땀 나면 안 돼요. 네.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키려고 하는데 땀이 나버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각화형,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 이 각질이 곰팡이의 영양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각질을 없애는 노력을 좀 해야 돼. 물리적으로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그것도 나서 괜찮아요. 그게 상처를 낼 정도로 네. 심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상처를 낼 정도로 심해버리면 네. 오히려 곰팡이 침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슈퍼형, 물집이 생기고 가려우는 것. 이것도 물집이 자꾸 생기니까 진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습해지는 거잖아요. 물집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무좀약 중에 파우더형이 있었어요. 아, 네. 그 파우더형이 이런 점에 착안을 한 거죠. 물집의 습기를 조금이라도 없애자. 그 다음 두부, 머리에 네. 주로 이제 모낭 근처에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각질이 두꺼워지게, 벗겨지게 하는 것. 그게 심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듬처럼, 아, 네. 비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듬이 이 두부 백선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비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두부 백선이다. 아, 그럼 교수님, 제가 예전에 도장부스럼이라는 질병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완선인가요? 예, 그 도장부스럼이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아닌데 모양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완선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균의 특성은 다른 피부병과는 달리 습진 형태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뚜렷해. 백선증의 모습이에요. 그 완선의 모습이에요. 완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피부에나 피부 부속기에 발생되는 백선증이에요. 그 다음 칸디다증. 칸디다는 피부보다는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점막에 많이 생겨요. 입안이라든지 여성들의 질이라든지 이런 점막층에서 많이 발생돼요. 병원군이 침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상주하는 칸디다 효모가 증식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과다 증식이 일어나는 거죠. 정상 상주균인데 이 상주균이 너무 과다해지면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병. 그게 칸디다증입니다. 그럼 백선증 같은 피부 사상균 같은 경우는 원래 상주하는 그런 균이 아닌가요? 그렇죠. 상주하는 균이 아니에요. 백선증은 균의 감염, 포자가 감염된 거예요.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균이 감염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머물러 있어도 우리 면역이 강하고 그 환경 자체가 증식을 못할 환경이면 머물러 있기만 하고 병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칸디다증도 마찬가지로 덥고 습한 날씨라든지 꽉 조이는 속옷이라든지 위생불량이라든지 이런 당뇨나 에이즈 같은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졌거나 면역을 저하시키는 약 이런 것들을 쓰면 면역이 약화돼서 걸리더라. 우리가 장기 이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할 때 네. 면역 억제제나 네.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많은데 항염 또는 면역 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쓰면 위험한 게 뭐냐면 칸디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성들도 근육 키운다고 이렇게 이런 약물을 바꾸는 예. 남성들의 근육을 크기 위해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좀 달라요. 우리가 근단백을 변화를 주는 스테로이드가 크게 두 종류인데, 그리고 근단백을 약화시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반대인 작용이네요. 예. 네. 그런데 반대 작용을 하지만 근단백 동화 호르몬도 면역 기능에 좋지 않아요.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스테로이드를 쓰면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네. 그 다음 이제 어루러기 이제 가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병인데 이런 게 어루러기예요. 그럼 교수님 질문 있는데 어루러기에 지금 보면 허옇게 저렇게 지금 탈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루러기에 감염이 되면은 멜라닌 색소가 파괴가 되는 건가요? 멜라노사이트가 파괴가 되는 거죠. 멜라닌 색소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가 균 감염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색이 되는 거죠. 그럼 완치가 되면 다시 색깔이 돌아오는 그렇죠. 당연히 완치가 되면 색깔이 돌아오죠. 이 어루러기도 열과 습기, 영양결핍, 당뇨병 같은 면역 약화 상태가, 즉 어쨌든 균이 감염되는 거는 우리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네.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면 여기 있는 모든 병들이, 그러니까 균이 서식한다 하더라도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리 면역 기능이 강하면. 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가 치료하는 거거든, 그거. 그럼 교수님 그 여성하고 남성 비교했을 때 제 생각에는 남성들이 더 많은 그 무좀을 앓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 남성들이 더 면역이 떨어진 건가요? 상대적으로 네. 남성이 위생 관리를 덜 한다. 예. 네. 남성들이 위생 관리를 좀 덜 한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활동성이 높으니까 감염의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곰팡이 균이 이런 피부에 감염돼서 발생되는 병이 무좀입니다.